보면 이제 국내 업체 중에서 우선 심사를 획득한 회사가 아직 없으나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제 지금 진행 중인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우선 심사를 받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빨리 시장에 매출이 가능한 거니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심사를 획득했다 하면 좋은 뉴스죠. 예,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회사가 뭐냐? 큐리언트 회사다.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 매지원, 유학여행 이런 회사가 있다. 그러면 좀 알려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미약품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 내용을 알려면 뭐 한도 끝도 없고 그냥 우리는 투자자니까 큐리언트, 엔지캠 생명과학, 매지원, 유한여행 이런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회사들 뭔가 우선 심사 획득을 하고 있구나, 뭐 그걸 갖고 있구나, 뭐 진행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까? 뭐 여기 내용까지 전부 알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19페이지 보면 병용 임상 나오고 경쟁성의 차별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면역 항암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암제 시장이 이 전체 시장에서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항암제 시장에서도 또 나눠지는데 최근에 트렌드는 요 면역 항암제 시장인데 이 얘기까지 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면역 항암제 시장이 요즘 트렌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면역 항암제에서도 병용 임상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병용 임상이 한자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같이 쓰인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어떤 기술이 여기도 적용되고 저기도 적용되고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성이 큰 주요 암 질환보다는 뭐 희귀암 질환을 타겟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2년 만에 뭐 약 2배 증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시장이 뭔가 지금 커나가고 있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용 임상 시장에서 점차 경쟁이 심화되고 신속하게 높은 효능의 데이터를 내놓는 회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뭐 암 시장과 관련돼서 흑색종, 유방암, 심장암, 폐암 이런 주요 암 질환을 타겟하기보다도 희귀암 질환을 타겟하는 쪽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요 암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 부분은 이게 18페이지인가요? 19페이지군요. 이 부분을 하겠는데, 그럼 이런 회사들 뭐냐? 요게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중요한 거죠. 올해는 국내에서 다수의 병용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병용 임상 이 시장이 지금 커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에는 그럼 어떤 회사가 있냐? 유한양행이 있었고, 제넥신이, 저희가 투자한 제넥신이 나오네요.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있다. 제넥신, 자궁경부암 백신, GX, 1882. 요 용어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 제넥신 회사가 다수의 병용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매드팩토, 요 회사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투자하려다가 안 했던 회사예요. 매드팩토 보시면 되겠고, 파맵신, 이 회사도 좀 얘기를 들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질환에서 명확한 임상 결과 및 우수한 데이터를 보여야 머크의 기술 유전이 가능하다. 이 머크는 이제 아까 말한 다국적 제약사예요. 큰 수요자,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회사, 여기에 기술 이전이 가능해진다. 결국엔 뭐냐? 우수한 데이터, 명확한 임상. 이게 나오면 그 회사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올해 데이터 발표가 가능한 병용 임상에서 비교 데이터 대비 우수한 데이터를 발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다 보면 뭔가 임상을 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주가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19페이지 부분은 그런 얘기로 끝날 거고, 이제 그러한 걸로 이제 20페이지에 주로 나오는데 주요 병용 데이터 발표 예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한양행, 그다음에 제넥신, 매드팩토, 파맵신, 요 밑에 HLB 이런 회사들이 지금 병용 임상을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업종에 굉장히 수많은 종목이 많은데 거기서 압축을 좀 하는 거예요. 유한양행, 제넥신, 매드팩토, 파메신, HLB 이렇게 5개가 벌써 유학 압축이 됐네요. 이런 회사가 뭐다? 뭐 이런 거를 지금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오죠. 그럼 이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기술 수출 이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굉장히 수많은 종목이 많은데 관심을 가져야 될 회사는 이런 회사로 좀 압축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페이지에 대한 부분의 설명 긋고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 설명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나옵니다. 22페이지면 CMO의 수요와 공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업종 레포트를 읽다 보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들어보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백지에다가 그 용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CMO가 뭐냐? 여기 CMO가 나오거든요. CMO가 뭐냐면은 항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을 CMO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읽다 보니까 반도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반도체에서도 그 왜 팹리스라고 해가지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반도체를 설계만 해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생산하는 데다 맡기죠. 생산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파운드리 회사라고 하잖아요. 이거랑 좀 비슷한 개념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회사, 위탁 생산하는 회사를 CMO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바이오 업종도 아마 이렇게 뭐랄까 기술 개발하는 데 따로 있고 그것을 사오는 글로벌적인 제약사가 따로 있고 또 글로벌 제약사가 그러면 그걸 만들어내라. 그래서 위탁 생산을 맡기는 그런 회사가 따로 있는 모양인데 그런 위탁 생산을 맡은 회사를 뭐냐? CMO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MO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항체가 뭐고 항원이 뭐냐 이렇게 보면 이것도 또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하면 항원은 병균이고 항체는 그거를 이렇게 잡아먹는 우리 내부의 어떤 뭐 면역체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그냥 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보면서 항체 그러면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뭔가 병원체를 잡아먹는 어떤 면역체 그걸 만드는 약품 저는 그렇게 얘기를 그냥 쉽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용어가. 근데 하여튼 간에 CMO가 뭐다? 위탁 생산하는 어떤 회사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위탁 생산하는 시장이 지금 부흥하는 것은 뭐냐? 항체 블록버스터 신약 출시가 활발해야 되고 블록버스터 신약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대돼야 되고 경쟁업체의 증설 규모가 늘어나야 된다. 이 시장이 부흥해서는 이러한 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요 2번이죠. 블록버스터 신약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뺑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가 시장을 주도했죠. 왜? 바이오시밀러 때문에. 그거 왜? 특허가 만료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가 만료되면 이 시밀러라는 게 처음에 제가 뭔 말인지 몰랐는데 영어로 그냥 시밀러예요. 비슷한 거. 비슷하다는 영어가 시밀러지 않습니까? 기존 원약과 비슷한 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이오 시밀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존 약이 특허가 만료되니까 특허가 만료됐으니까 그거와 비슷한 거 만들어서 팔아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게 바이오 시밀러다 이렇게 보는데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 그럼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확대되면 그걸 위탁 생산하는 CMO 시장도 확대된다. 그럼 위탁 생산하는 회사는 좋아진다. 위탁 생산하는 회사는 좋아지면 설비를 늘릴 것이고 설비에다가 부품, 장비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도 좋아진다. 이제 그 흐름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CMO 시장이 지금 성장 요인 그 중에 하나가 블록버스터 신약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거를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항체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최근 추세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하여튼 늘어나고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항체 약물 중 뭐 메가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지금 가장 기대되는 게 뭐 어쩌고 저쩌는데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면 신경정신적 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된 것을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는 또 뭘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20년도잖아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 시장은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걸로 우리 이제 키움주크 애널리스트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와 관련된 우리나라 파이프라인 회사 좋아지겠죠. 그 회사가 뭔가를 차지하겠죠. 그렇게 투자자 관점에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24페이지인데요. 24페이지 보시면 블록버스터 신약의 특허 만료는 CMO 시장 성장의 주요 요소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허가 만료되면 바이오시밀러, 그와 비슷한 약을 생산을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거를 어딘가 맡겨서 생산을 해야 되니, 위탁 생산을 해야 되니, CMO 시장은 당연히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대되어야 CMO 수요도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CMO가 뭔지를 알아야 이 말의 뜻을 아는데, 처음에는 CMO도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써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말을 써줘도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좀 병렬을 해야 된다 해서 오늘 이 시간을 지금 마련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는 저게 저 말이구나. 왜 반도체 시장에서도 뭐 팹리스, 파운드리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면 그 말 뜻을 알아들어야 하듯이 제약 바이오업 중에서도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그게 저 말이구나. 그 정도는 좀 알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가 지금 24페이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24페이지가 아니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23페이지군요. 23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는 용어, 우리가 아는 회사들이 나와요. 특허 만료로 바이오시밀 시장이 확대돼야 CMO 수요가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굉장히 주가가 올라갔지만 또 하나가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위탁 생산하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도 막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정부와 그 관계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느냐? 요 흐름 때문에 올라간다 이거죠. 특허가 관련된 바이오시밀 시장 그게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위탁 생산하는 회사 그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게 CMO 시장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이해를 하는데, 좀 그래서 올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시장 규모가 여기 나오면 2018년도 기준인데요. 요 블록버스터 항체 신약 부분, 최근 특허가 관련된 주요 블록버스터 항체 신약들의 2018년도 합산 매출액이 이 달러 기준이죠. 39BN. 아까 제가 BN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약 46조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게 조로 본 거예요. 39조나 아마 46조나 뭐 투자자 관점에서는 같은 걸로 보고 39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이쪽 시장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또 이런 말이 나와요. 24년 키루도라 옵티모 스텔라의 고성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합산 매출액이 69조 이렇게 나오고, 향후 특허 만료에 따른 시밀러 시장 확대, 시밀러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CMO 성장은 계속된다. CMO 성장은 계속된다. 우리나라의 CMO 회사가 뭐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3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24페이지를 보는데, 2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2018년 기준 글로벌 생산 캐파가 132만 리터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7%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회사네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베링거 인겔하임 23%. 베링거 인겔하임보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큰 회사네요. 그리고 나오는 게 론자는 20%. 아마 이게 세 회사가 CMO 시장의 뭐 대표 주자들 같은데, 그 중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선두네요. 선두. 글로벌 생산 캐파로 봤을 때.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공장을 증설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반도체 회사가 똑같네요. 반도체가 잘 팔리니까 반도체 공장 증설하듯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공장을 증설한다. 왜? 얘네들은 위탁 생산하는 회사니까 시장이 넓어지면 공장 증설하기만 하면은 이익이 남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베링거 이렇게 나오고 있고, 2022년 글로벌 생산 캐파가 25%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예상됐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2020년 말 완공되는 뭐 바이오젠이라는 스위스 공장, 이게 준공 완료가 된다면 이게 뭐 기존 공장 대비 3배래요.
글로벌 생산 캐파는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구나. 근데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지면 우리나라가 수혜받는 회사는 CMO 회사인데 CMO 회사가 뭐가 있냐?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있구나.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네. 이렇게 흐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이야기가 나와요. 새로운 CDMO 시장이 열리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D자가 들어갔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하여튼 CMO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론자, 베링거 인겔하임, 얘네들이 아마 이제 대표적인 주자들 같아요. 대규모 배양 CMO 업체들이 하나둘 소량 생산 CMO에 뛰어들어 일찍부터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다? CMO 회사다. CMO가 뭐다? 위탁 생산하는 회사다. 이렇게 흐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출시가 예상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라는 게 왜 영화에도 뭐 블록 뭐라고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는 거죠. 블록버스터라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팔리는 약이 있죠. 그런 신약, 글로벌 블록버스터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ADC 체를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내가 왜 말씀드린 이 ADC라는 용어 때문에 그래요. ADC. 왜 저희들이 투자한 레고캠 바이오가 ADC와 관련된 회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여기 지금 24페이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0년 올해 아니겠습니까? 출시가 예상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약 중 ADC 치료제가 2개가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론자는 다국적 제약사. 론자는 ADC 시장 성장으로 관련 설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ADC 관련된 회사가 뭐다? 레고캠 바이오. 그러면 론자가 ADC 시장 성장으로 관련 설비 확장을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레고캠 바이오 장비 부품 업체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반도체라고 본다면 레고캠 바이오 잘 팔리겠네? 이렇게 투자자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자 이거죠. 바이오 시장을 반도체 시장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레고캠 바이오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0년 출시가 예상된 글로벌 버스터 신약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약 중 ADC 치료제. 그래서 론자는 다국적 제약사,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론자는 ADC 시장 성장으로 관련 설비를 확장할 계획이 있다. 관련 설비. 여기에 공급하는 회사가 뭐다? 공급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된 회사가 뭐다? 레고캠 바이오다. 저희가 레고캠 바이오 언제 샀다? 며칠 전에 샀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25페이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CMO 시장 추이, 글로벌 CMO 시장 추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반도체로 말한다면 이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탁 생산하는 회사. 위탁 생산하는 회사가 이렇게 크려면 그들의 설비 정비를 할 것이고, 그럼 설비 정비를 하게 되면 그들이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게 삼성 바이오인데, 삼성 바이오가 4공장을 또 이렇게 증설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용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 EI라는 회사예요.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EI라는 회사도 21년도에 또 이만큼 증설하겠다. 반도체도 보시면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좋아지지 않습니까? 뭐, 장비 소재업체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도체 투자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똑같아요. 이 바이오도. 이런 회사들이 뭐 공장을 증설한데, 그러면 그와 관련된 뭔가 제공되는 회사들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자 이거죠. 투자자는 좀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뭐 복잡하게 할 거 없고, 심플하게 나에 맞게끔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RNA 원료 공급 부족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도 반도체하고 똑같이 한다면 이제 소재업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지금 원료가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여기 보면 이제 희귀질환, 소수의 희귀질환 적응증에 한정되어 있던 RNA 치료제가 저쪽에서 만성질환 치료제로 확장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또 이걸 이렇게 위탁 생산하는 CMO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완료, API라는 용어도 어디다 좀 적어두세요. API가 뭐냐면은 원료네요. 완료가 아니라 원료. 예, 원료. 제가 좀 눈이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안 보인다. 원료가 API다. API가 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료 업체는 환자 수가 많아야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 효율이 높아서 타겟 환자 시장이 확대될수록 공급업체 유리되다 이렇게 나오면 결국 이제 원료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원료. 뭔가 생산하려면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료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원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원료가 지금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27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신약 원료 API보다 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뉴스나 레포트를 읽을 때 API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게 뭔 말인지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시설을 갖춰야 되는 진입 장벽이 높아서 시장 참여자가 많지 않다. 진입 장벽이 높네요. 이 부분에.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말이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원료 쪽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구나.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만성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RNA 치료제 블록버스터 신약 출시. 뭔가 신약이 나옵니다.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 나오는데 관련 시장 분홍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여기에 뭐 연 6톤에서 10톤 정도 약물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결국 뭔가 원료가 지금 계속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뭐 노바티스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과거 항체 시장이 성장한 것과 같이 RNA 시장 성장에 르네상스가 올 것 같다. 뭐 르네상스가 올 것 같다. 이 말도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말이죠. 뭔가 지금 굉장히 뭔가 변화가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방 성장이 성장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제공하는 원료 생산업자들의 중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 생산업체도 좋아질 거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이 시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부터 이제 뭐 시장의 어떤 추이 뭐 이런 거는 결국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투자 전략. 결국에 앞부분은 이 투자 전략을 위해서 쭉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how to, 어떻게 하란 말 아니냐,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how to. 그래서 투자 전략이 중요한데, 이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업종의 EPS가 지금 굉장히 고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한 것으로 기회가 이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약자 같아요. 바이오텍 데이터 발표를 하고 학회가 커밍순 곧 오고 있다. 이게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말씀드렸지만 24일 날 4월 24일 날인가 그때 미국의 암 학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 학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와 관련된 종목을 샀고 다행히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이 그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서 일단 산 게 맞긴 맞았는데,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없으면 참 주가들이 날아갈 것 같은데,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만 없으면 제대로 저희가 포트를 구성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포트에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오시밀러 제약사 등의 실적이 지금 계속 개선되고 있고, 글로벌 기술 거래 도입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기술이 뭐다
기술이 뭐다? 이 제조업종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냥 바이오업종에서는 그냥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 거래가 도입이 증가한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바이오업종하고 일반 제조업종하고 좀 뭐랄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막 이 매치가 안 돼가지고 기술이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기술은 제품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거래 도입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국내 바이오텍 업계들에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오버웨이트를 유지한다. 이게 비중을 증가하겠다. 이 애널리스트는 지금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해주셨네요. 키움조건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자세히 만들어줘서 진짜 개인적으로 요 애널리스트 만나면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공짜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돈 내고 봐야 될 레포트를 지금 참 키움증권 때문에 엄청난 이 지식을 정리를 해준 걸 지금 공짜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이게 보시면은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앞으로 성장이 이 시장이 어떻게 되냐 여기 부분이 나오면 요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본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 2019년도에는 한 5% 성장했는데 2020년에는 45%가 성장하고 21년도에는 42%로 고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동안에 이제 주도 업종이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은 2019년도에는 5G였죠. 2019년도에 5G로 쭉 가다가 2020년도에 5G가 시들시들해졌죠. 왜냐면은 해외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해외 매출 소식이 안 나니까 그쪽이 시들시들해지면서 그 다음에 올라간 게 뭐였죠? 2차 전지였죠. 2차 전지가 주도 업종이 쭉 올라가다가 2차 전지가 또 이제 조금 상장 탄력이 둔화되면서 그 다음에 올라간 게 뭐였죠? 주도 업종이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쭉 끌고 올라갔죠. 반도체가 쭉 끌고 올라다가 코로나를 만났죠. 그래서 코로나를 만나다 보니까 모든 주도 업종이 다 뭐랄까 급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큰 매도세에 급락을 하면서 그 단기적인 테마, 쉽게 말하면은 그 코로나와 관련된 뭐 마스크, 백신, 시약, 뭐 알코올, 뭐 온라인 교육, 뭐 이런 쪽이 들쑥날쑥하면서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저는 그쪽을 사실 좀 해볼까 했는데 너무 이렇게 급등락이 심해서 여기는 좀 어떤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투자를 할 만한 곳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쪽은 지금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그쪽에서 막 상한가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제 스타일은 그쪽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급등주 투자를 할 때는 뭐 그쪽을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하겠지만 현재는 뭐 좀 아니다 싶고요. 그래서 현재는 좀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섹터를 찾아서 그 섹터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바이오 업종이 이게 어떤 실적이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게 바이오 업종을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돈의 흐름이 쉽게 말하면은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봤을 때 이제 저는 수급 분석을 하거든요. 수급 분석을 하는데 이상하게 제약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많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네. 뭐 기존의 주도 업종들은 다 지금 시들시들하고 뭐 그런데 이상하게 제약 바이오 업종만 올라가네.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을 공부를 해서 지금 포토에 지금 담았고 포토에 담아있는 제약 바이오 비중이 지금 반도체하고 거의 비슷하게 제일 높습니다. 반도체 비중하고 제약 바이오 비중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도 업종을 반도체와 바이오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근데 바이오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애널리스트는 바이오 2019년도 5%, 2020년도 45% 지금 그럼 굉장히 좋은 업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두고 봐야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애널리스트는 이 산업이 성장 산업이고 이 정도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다.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있었고 또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러한 주식들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 종목 정도가 포트fol리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그 CMO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저희가 최근에 샀다 팔은 것 같은데 느낌이 좀 요즘에 하도 종목을 사고 팔고를 좀 많이 해서 기억이 좀 까먹었는데 저희 포트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가 알기로는 샀다 팔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오텍은 병용 데이터 발표전과 2분기 국제칸 주요 학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학회가 열리면 뭐다? 거기 가서 발표를 해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똘똘한 파이프라인을 지금 갖고 있는 회사는 활발한 기술 수출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가장 다가오는 학교 중에서 가장 지금 빠른 것이 4월 20,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월 24일에서 29일 개최되는 미국 암학회, 영어로는 AACR. 요 AACR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뉴스를 보시다 보면 이 미국 암학회 레포트를 보시면은 미국 암학회 요건 빼버리고 그냥 AACR 이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AACR은 뭐다? 미국 암학회가 열린다. 암과 관련된 뭐 학교가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임상에 대한 결과가 입증이 되고 저거 괜찮네 이런 소문이 퍼지면 다국적 제약사들이 그거를 사겠다고 나서겠죠. 그러면 기술 수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은 기술 수출을 하는 게 제품을 매출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저희가 투자한 회사가 나옵니다. 제넥신 저희가 샀죠. 제넥신이 자궁경부암 백신, 키투라타 중간 데이터 발표가 예상되며 효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투자한 회사의 제넥신이 보다 다가오는 주요 학회, 암 학회에서 이러한 효능을 발표를 하겠죠. 발표를 해서 인정을 받으면 이제 기술 수출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제넥신의 회사가 이러한 관점에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잠재적인 파트너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 제약사, 빅파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겠죠. 그들과 물질 이전 계약을 맺고 있는 물질들의 전 임상 데이터가 우수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회사 제넥신 여기 이러한 흐름 속에 이러한 위치에 있는 회사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셀트리온 나오고 ST팜, 다음 레고캠 바이오, 여기 또 레고캠 바이오가 나오네요. 저희가 투자한 회사. 여기 보면은 ADC와 RNA 분야 다국적사 기술 도입 니즈로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 레고캠 바이오와 올릭스를 관심종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레고캠 바이오 투자했죠. 레고캠 바이오 투자했고 아까 말씀 ADC 얘기를 아까 쭉 해서 설명했죠. ADC와 관련된 그 일본의 어떤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 말씀드린 게 ADC 아닙니까? ADC 관련된 게 레고캠 바이오. 저희가 투자한 회사가 레고캠 바이오였습니다. 또 올릭스라는 회사도 있네요. 그래서 ST팜, 올릭스, 또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런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러한 관점에서 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30페이지인데 이제 여기 AACR이 뭐라고 했어요? 미국 암학회라고 했죠. 그래서 AACR 나오면은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용어를 조금 정리를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해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막 용어가 나오면 이게 용어가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신데 AACR은 뭐다? 미국 암학회고, 미국 암학회는 지금 예정이 4월 24일 됐는데, 거기에 지금 참석 예상되는 기업이 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제넥신, 펩트론 사다 팔았죠. 펩트론을 사가지고 제넥신으로 제가 바뀌었죠. 그래서 제넥신, 펩트론, 이셉지스, 오스코텔, 다음에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이것도 한때 상당히 각광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전공당, 한미약품, 파메심, 유틸렉스 기억해 두세요. 유틸렉스. 유틸렉스도 제가 살려다 말았던 종목인데, 유틸렉스, 큐리언트, 다음에 연기약품. 이런 회사들이 AACR의 참석 예상 기업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투자한 회사, 제넥신. 하나 여기 있고, 또 하나는 없나? 여기는 없네요. 팩토론 샀다 팔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틸렉스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30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31페이지 설명인데, 주요 학교 일정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던 전반적인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시장이 지금 되고 있고, 이런 것이 예상됐고, 이러한 투자 전략을 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다음에는 이제 기업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기업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는 건데, 저는 오늘 이거 레고캠 바이오만, 저희가 투자했던 레고캠 바이오만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 들어가기 전에 다시 목차 부분으로 들어가서 저희까지가 설명을 했던 것이 어떤 흐름을 갖고 이야기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앞으로 가가지고 목차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수요와 공급으로 본 제약바이오 키움증권 리서치라고 했죠. 여기에 첫 페이지, 이 애널리스트가 설명하고자 하는 큰 흐름 먼저 보면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기술 수출의 수요와 공급 부분, 기술 수출이 일반 제조업종으로 말하면 그냥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말씀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술 수출이 된다는 얘기는 매출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술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주로 어느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암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해외거래 추세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기대하는 굵직한 딜이 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국적사는 분주하다. 다국적사가 뭐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큰 수요자다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왜 분주하다? 제품의 노후에서 혁신 제품 수혈이 필요하다. 그래서 혁신 제품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회사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EO가 교체됐다. 그래서 변화가 예상된다. 이들은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가 뭐다? 암 분야다. 암 분야나 아까 말씀드린 신경 기반 뭐 이런 쪽, 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똘똘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가 각광을 받을 것인데, 똘똘한 파이프라인은 어떠한 걸면 일단 혁신적이어야 된다. 혁신적이어야 되고, 다음에 허가가 빨리 날 수 있는 거야 된다. 그래야 이 고성장되고 그 회사의 기업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다 이제 병용 임상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병용 임상 관련된 회사가 뭐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로 압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CMO의 수요와 공급했는데, CMO가 무슨 말이다? 위탁 생산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위탁 생산하는 회사들이 지금 설비를 증설하게 되면 그와 관련돼서 거기에 납품은 소재 장비 업체도 증가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이 필요한 기술이 뭐다 이렇게 알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바이오 CMO 시장이 성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CMO 시장은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원료 공급이 지금 부족 상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투자는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오고 있다. 그 기회가 뭐냐? 학회다. 그리고 학회에 지금 가서 설명할 회사들이 뭐가 있다? 이 말씀드렸고, 그 중에 제넥신이라는 회사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쭉 말씀드렸고, 그 중에 기업 분석을 이렇게 냈는데, 이제 이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레고캠 바이오만 말씀을 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레고캠 바이오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45페이지에 있는데, 잠깐만요. 레고캠 바이오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여긴가? 에스티판 다음에 네, 여기네요. 레고캠바이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회사니까 말씀. 첫 번째는 요 ADC, ADC라는 용어 자체부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ADC가 뭐 하는 건지는 저도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ADC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ADC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핫한 ADC 치료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 애널리스트가 2월 24일 날 봤을 때는 45,500원으로 봤는데 아마 지금 가격이 더 올랐을 거예요. 저희가 투자한 뒤에라도 가격이 올랐으니까 올랐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도 글로벌 블록버스터의 ADC 신약 출시 때문에 ADC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애널리스트는 보고 있네요. 그래서 관련해서 ADC 치료제 거래 건수와 금액이 최근 5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어서 다국적 제약사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바이오텍 업체들도 기술 도입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죠. 여기에 중요한 용어가 나오잖아요. 2020년 글록버스터 ADC 신약 출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시면 되겠고, 그에 반해서 ADC 개발 업체 수는 그리 많지 않다. 굉장히 투자자 관점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죠. ADC 개발 업체는 그리 많지 않아서 우호적인 거래 환경으로 보인다. 그래서 동사 레고컴페어가 기술 수출할 수 있는 ADC 제품과 플랫폼은 몇 개다? 8개다. 그러니까 매출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몇 개다? 8개다. 8개 이상으로 올해 다수의 기술 수출이 기대된다. 그래서 뭐 BBT 877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마일스톤 유입이라는 것은 그 기술에 대한 계약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일스톤 유입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금을 이렇게 매월 받듯이 그거 들어오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캐시플로우가 좋아진다는 거죠. 캐시플로우가 좋아지는 거니까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실적 안정성도 보유하고 있다. 보통 바이오 업종들이 재무제표를 보면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이제 이 회사는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이야기죠. 우리가 투자하는 바이오 업종들은 거기다가 뭐 재무제표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이 회사는 흑자가 되고 있다니 얼마나 또 좋은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핫한 ADC 치료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5년간 ADC 치료제에 관련 기술 계약이 증가해서 2019년 거래 건수와 규모에서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올해 2020년도겠죠. 올해 출시되는 글로벌 버스터 신약 중에서 ADC 치료제 2개가 2019년도에 의해서 올해도 ADC 치료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레고캠바이오가 이 ADC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블록버스터 ADC 신약의 출시로 다국적 제약사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오 업체들 또한 ADC 치료제에 관심을 볼 것으로 추정되는데 ADC 개발사는 그리 많지 않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동사는 암세포에서만 활성화되는 PBD 톡신을 자체 개발하며 파이프라인이 진화되고 있다. 암세포에서만 활성화되는 PBD 톡신. 뭔지는 얘기는 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거기까지는 안 해봐서. 뭐 하여튼 암과 관련된 거고 ADC라는 어떤 기술. 근데 그 기술을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은 임상 데이터가 좀 없는 것은 좀 아쉽다. 아쉬운데 ADC 제품 및 플랫폼 기술 확보에 많은 회사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술 수출에 굉장히 지금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ADC 제품과 플랫폼 팔 것이 굉장히 많은 회사다. ADC 플랫폼과 신약 통틀어 파트너십 가능한 물질은 몇 개다? 8개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되고 여기 보면 동사의 ADC 플랫폼은 닷개다. 닷개다라는 게 글로벌 제약사를 의미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닷개다.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닷개다. 다음에 신약 물질은 베링거 인겔하임. 이것도 다국적 제약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18개 회사 좀 기억은 해두시라고. 그런 회사에 닷개다. 다음에 베링거 인겔하임. 기술 수출하며
우수한 기술 레퍼런스를 쌓았다. 이건 과거 이야기죠. 이런 회사에다가 팔 만큼 기술력이 있다. 그런 레퍼런스를 쌓았다. 왜냐면 모든 거 물건 팔려면 과거 레퍼런스가 있으면 잘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기술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고, 지난해에 빅파마가 이제 얘네들이죠. 베링거, 인겔하임, 다케다. 빅파마로 대규모 기술 이전으로 기술 수출 마일스톤 수입, 마일스톤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매달 들어오는 계약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캐시플로우 이렇게 보시면 신약개발 투자의 선순환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는 안정적인 실적이 수반되고 선순환 구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임상 진척으로 마일스톤 유입과 다수의 기술 수출이 기대된다. 라는 회사라는 거죠. 저희가 투자한 레고캠 바이오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바이오 업종은 이제 사실은 모든 것이 이게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기대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급이 무너지면 얼른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 실적이 아직 가시화되는 게 아니고 순전한 기대감에 의해서만 오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꺾일 때는 뒤도 도지 말고 팔고 나오셔야 된다. 일반 그 제조업과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저희도 또 그렇게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다음 페이지가 이제 46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레고캠 바이오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레고캠 바이오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국적 제약사가 이렇게 쭉 나오네요. 굉장히 많은데, 요 ADC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요 ADC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뭔가 기술 수출을 하는데, 여기 보면 레고캠이라는 회사가 딱 우리가 말하는 레고캠이 여기 있는데, 이 레고캠 회사가 여기 쭉 선을 연결하면 닥게다하고 지금 뭔가 기술 수출을 한 거죠. 근데 닥게다 말고 이런 많은 회사들하고도 앞으로 뭔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표를 만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ADC 개발사 그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네요. 여기 보시면 지메웍스라는 회사가 제일 지금 주가 수익을 보는데, 이 지메웍스가 뭐냐면 어떤 회사냐면 위에 보면 지메웍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ADC를 개발 치료하는 회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지메웍스가 나오죠. 지메웍스. 이 지메웍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 여기 보시면 또 뭐 다른 회사가 나왔는데, 요 레고캠 바이오는 뭐 요 정도 수준이다 이거죠.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봤을 때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주가가 달라지는 레고캠 바이오는 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레고캠 바이오의 지금 기술 이전 계약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파트너가 이제 여기 보면 닥게다라는 회사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ADC 나오고, 여기는 뭐 합성신약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의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나오고, 이게 이제 28년도에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는 이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현황이고, 이 파이프라인이 지금 어떤 단계였냐. 보통 파이프라인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이게 디스커버리, 발견 단계죠. 발견 단계하고 전임상, 1상, 2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시려면 바이오 쪽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셔야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용되는 병은 뭐쪽 암 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들이 이제 재무제표가 쭉 나오는데, 사실은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석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전달을 한 거죠. 제가 공부를 한 건 아니고, 키움증권 리서치센터가 만들어준 레포트를 제가 보고 전달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도 좀 알고 저희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했고, 앞으로도 종종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